이해운 후보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오늘이 1월 2일인데요. 새 벽두부터 집권 여당의 거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요. 이 보수 인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된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오늘 본물 터지듯이요. 막말, 갑질, 잡일 이런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저 녹음 파일은 거의 수십 번 가까이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저 괴성은. 일단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요. 이해운 후보자가요.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새해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만 지금부터 화면을 만나볼 텐데. 글쎄요. 지난번에는 저렇게 아예 본인이 준비한 원고까지 들고 쭉 얘기를 했고 다음 날에는 내란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5번이나 숙이고 뭐 기자들에게 악수까지 청했는데 오늘은 저렇게 전화 받으면서 일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차 타고 쑥 들어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보통 저 정도의 의혹이 나오면 그 카메라 앞에서 뭐 더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송구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바로 차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이 집권 여당의 울타리 아래 일단 글쎄요. 그 우산을 좀 기다려보겠다, 좀 숨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첫날은 웃으면서 출근해서 기자들과 다 악수도 나누고 예. 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기자회했고 둘째 날은 좀 엄중한 표정으로 내란에 대한 어떤 이 사과 이런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갑질이 터지니까 예. 그 다음 날은 출근하지 않다가 이제 이런 이 직접 차를 타고 그냥 바로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 생긴 부처입니다. 기획예산처라는 게 우리나라 7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장관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뭔가 해명이라도 하고 아니면 그 예.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사과라도 하고 예. 뭐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참 삼선 의원 출신의 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거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이 여당 뒤에 숨는다 하더라도 예. 이게 지금 어차피 청문회에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게요. 또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게 본인이 다 예전에 했던 일 때문에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온전히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예. 자, 본인은 그냥 소리 지르고 야 그러고 뭐 IQ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걸 듣는 당사자들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여러 명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삽니다. 사실 저는 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아직도 꿈을 꾸세요? 꿈은 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들어본 이 중에서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너무나 놀라셨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이게 평생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적겠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그나마 그래도 뭔가 사과 이야기를 물론 본인은 받지 않더라도 예. 해야 되는 게 저는 장관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IQ가 한 자리냐. 저 이현정 의원 꿈에도 나오셨다는 저 괴성 얘기. 새로운 추가 폭로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나와 있는데 보좌 직원 A씨. 이해운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집에 프린터가 고장나서 고치라 지시받고 집에 갔다. 남편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남편이 고치면 되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 생각 들었다. 다음 화면도 볼게요.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심부름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새벽에 기사 모니터링 시켰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다. 인턴 직원 근무 B씨.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 6개월간 폭언과 고성 반복됐다. 보좌 직원 C씨. 보고 마음이 안 들면 A4 용지 던지면서 꼴 보기 싫다고 했다. 일단 저희가 중간 정리한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이런 추가 폭로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혜훈 후보자 제보가 쏟아진다라고 미리 이렇게 언지를 했던 걸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예고편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혜훈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3선 국회의원을 했고 예. 이 바른정당 시절에는 이렇게 당 대표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혜훈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실에도 있었고 당직자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는 이 증언하거나 저렇게 제보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한다거나 예. 또는 거짓 해명을 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것과 다르게 주장을 한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용기를 내서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제보되고 언론에 보도된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일종의 이 갑질이 여기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낙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정도의 추가 폭로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예. 아마 버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여당 밑에 숨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야당은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동의 없이 뭐 통합이라는 이유로 장관직을 수락한 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벼르고 있고 예. 여당도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를 보호했다가 여당과 이 정부 여당 전체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후보자가 자진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중간 정리한 것만 하더라도 종합한 것만 하더라도 A, C, B, C, C, C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뭐 프린터기 고치는 것도 남편은 피아노 치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여선홍 대변인.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물밑에서 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그 인턴 직원 입장에서는 저 야라는 그 회성 IQ 한 자리야?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으니까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출근길에 지금까지 본인에게 이른바 피해를 당했던 보좌관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취지 얘기했는데 오늘 그냥 차 타고 들어가다 봤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인턴 직원은 사과를 거절한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혜훈 후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사과할 분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이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이 폭로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돼서 뭐 공항 픽업이라든지 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이 사과만으로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강선우 후보자의 쟁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보좌진 갑질이었어요. 예. 병기 논란 그리고 음식 쓰레기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도 낙마가 됐는데 예. 민주당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지금 현역도 아니고 강선우 의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심각한 예. 이러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이혜훈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근데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여 대변인 말씀도 존중하면서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청와대에도 근무하셨으니까 이 정도 검증이 안 되나요? 그 청와대 시스템과 집권 여당 시스템에서요? 근데 아마도 뭐 지금 나온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원들이 뭐 의원실에서 의원 보좌진들한테 했던 행동들은 이렇게 소문은 있지만 예. 사실 그걸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것도 만약에 소문만 있었고 이 음성 파일이 안 나왔다면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사검증 단계에서 조금 걸러내기가 예. 상당히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뭐 200가지가 넘는 검증 작업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알기로도 국민의힘은 이제 청문회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입니다. 갑질의 여왕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막말의 제왕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사 검증 실패가 이해훈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활용점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활용점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옛 의원 사무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옛 보좌관들의 폭로라면 여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당직자 얘기는 10년 전에 방미 특사단으로 이해훈 후보자가 미국을 찾았을 때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워로 의원 자비 부담하니까 왜 내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원칙에 어긋나건 요구라 거절했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표현의 방점은 거세게 항의했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또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 공항 의전, 그다음에 뭐 KTX 예매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가는 거, 뭐 그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이 갑질의 제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사례인데요. 예. 지금 이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이제 방미단을 꾸려서 예. 그 당 차원에서는 이제 의원들한테 이코노미석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나 아니면 본인의 부담해서 일단 업그레이드 하시라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해훈 의원이 아니 왜 내 돈으로 하느냐라고 했죠. 그럼 누구 돈으로 해요? 아니 그럼 자기 돈으로 안 하면 그럼 뭐 당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항공사 돈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젖어 있는 거예요. 자, 보통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예. 다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항공사가 사실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관행상 그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타성에 젖어 있어서 이해훈 왜냐하면 이게 예. 김영란법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불법이 되면서 그렇죠. 못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항공사에서 이제 의원이 예약을 하면 알아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본인이 생각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지금 대표단을 가는데 그걸 왜 내 돈으로 해? 라고 이야기인데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기 손으로 프린터도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줄 서지도 않고 뭐 이러면 그러면서도 항상 말로는 그냥 국민을 위한다 그러고 민생을 살핀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훈 이 후보자 관련돼서는 사실 소문이 많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검증이란 게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평판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몇 명만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 이야기가.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국회 이 보좌진들이나 이런 데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다른 사람도 다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권에 죄송합니다만 시점으로 보면 뭐 2025년 여름 뭐 초 이런 것도 아니라 10년 전, 9년 전, 8년 전 의혹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면 검증이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아마 추천을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진작에 어떤 경제 분야는 좀 이 야권에서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찍어 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에 대해서 평판조사 한번 해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인사 이 검증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특히 야권 인사기 때문에 뭐 검증하는 순간 이제 뭐 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보안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야권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좀 검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이해훈 후보자 본인도 본인에 대한 여러 풍문들과 뒷얘기들을 뭐 비교적 몰랐을까요? 근데 알았을 텐데 일단 이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할 뜻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또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된다고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보좌가 출신 의원이든 새로운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의원이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의원. 제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다.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원내대표 도전하는 진성준 의원. 솔직히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든다. 부정적인 목소리 커지고 있죠. 아까 여선홍 대변인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전. 정책, 비전, 철학 검증될 것. 그 도전이 좀 꽤 어려운 도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특히 보좌관 갑질 의혹이 언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고 아직 청문회 날짜조차 안 잡혔잖아요. 만약에 청문회 날짜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다고 한다. 그럼 계속 나온다. 근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다. 이게 집권 여당에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현재로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또 어떻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갑질 의혹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예. 다만 또 이 내란과 관련해서 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 한 번의 사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사과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여러 번 반복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는 분명히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혜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역량 이런 부분들도 또 충분히 국민들께 보여드릴 점은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잣대와 기준이 비슷하다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이 될 뻔했던 강선우 의원도 아까 이것보다 훨씬 더 글쎄요, 뭐 이 거친 표현을 쓰자면 좀 더 그 수위가 낮았다고 할 텐데, 야 이거 잘 될 수는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좌석 업그레이드, 갑질, 막말, 폭언, 이 잡일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후보자 얘기였습니다.